안녕하세요. 저는 월프렌즈 최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약 3년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월프렌즈로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8월의 끝이 되어가는 것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저의 두 번째 월 톡톡인데요. 저번엔 워홀 3대장인 코튼진 그레인 와이너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도 포지션과 함께 좀 더 간략히 설명드리고 미래의 워홀러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조언을 위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선 워홀을 위한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것이고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현실적인 워홀과 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년간 워홀을 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들도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로 했던 일들은 워홀 3대장이라 불리는 그레인 코튼진 와이너리인데요. 그레인 코튼진 와이너리는 시급이 높지만 일이 단순하고 또 현지인들의 둘러싸인 환경이다 보니 영어 공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직업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인 하베스트는 밀 재배 후에 등급을 나눠 벙커에 쌓아두는 과정을 말하고 시즌은 지역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호주에서 여름이 찾아오는 순서대로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어 퀸즐랜드는 9월 말부터 시작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0월 중순, 그 외에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11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농작물들이나 코튼진, 와이너리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한 사이트에 부수적인 시설들이 있다면 6개월도 가능한 곳입니다. 저는 두 군데로 옮겨서 총 3달간 일을 했습니다. 또 지원을 하시려면 적어도 2달 전인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호주의 구인 사이트 식닷컴이나 검트리를 추천드리고 원하는 기업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에이전시는 쉽게 말하면 직업 중개소 같은 곳인데 대표적으로 아그리레이버, 프로그램드 등등이 있습니다. 그레인 시즌이 끝나면 추후에 여러 일들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로 샘플러라는 부분에서 등급을 매기는 일을 했고 시급도 지역과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8불 이상이었고 거기서 8시간 이후에는 36불 정도, 10시간 이후에는 42불 정도로 높은 시급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주에 받은 주급이 약 3,000불이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일을 할 수 없어서 날씨에 예민한 직업이기도 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레인의 포지션과 간략한 업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는 미래의 샘플을 채취하여 습도, 단백질 함유량, 파일량 등등 다양한 요소를 체크해서 미래 등급을 나누는 포지션입니다. 아래 웨이브리지 오퍼레이터는 트럭과 미래 총 무게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정해진 등급의 벙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핸들러는 스태커로 밀을 쌓아 올리고 벙커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신 오퍼레이터는 큰 중장비를 운전하는 일인데 그레인에서는 텔리핸더를 주로 이용하고요. 텔리핸더에 자격증이 있으면 구직하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코튼진인데요. 코튼지닝은 모카를 재배해서 코튼진에서 이를 깨끗이 세정한 다음 고압력의 상태로 만들어서 운반하기 좋게 네모난 베일의 형태로 만드는 일입니다. 시즌도 그레인과 똑같이 지역과 회사마다 다르고 빠르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하거나 아니면 1년 동안 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서 시즌이 긴 편에 해당됩니다. 지원 시기는 좀 일찍인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이 점도 지역과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늘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직처는 말씀드린 대로 구직 사이트, 회사 사이트,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시급도 비슷하게 28불 이상인데 매년 변경되기도 하고 회사와 지역마다 달라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코튼지는 꽤 단순하고 낮은 강도의 일이고 6개월 이상의 긴 시즌으로 꾸준히 세이빙하기 좋은 일입니다.
팀진의 포지션과 간략한 업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팀은 주로 일의 강도가 낮고 섬세함이 요구되어서 여성분들이 담당하고요. 프레스룸, 클리너, 야드, 타퍼 이 4가지의 포지션으로 로테이션합니다. 또 아래의 진원은 진 내부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돕는 것이 위에 있는 진 어시스턴트입니다. 또 중장비를 운전하는 드라이버들은 문버기 드라이버, 포크리프트 드라이버, 트래시 트럭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너리인데요. 주로 하는 일은 트럭으로 와인용 포도를 실어오면 와인으로 주조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시즌은 1월에서 4월 사이에 약 3달 정도 근무할 수 있고 지원 시기는 10월부터 11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직 및 회사 사이트, 에이전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면에서는 와이너리는 지역과 회사마다 편차가 큰 편인데요. 규모가 큰 와이너리에서 일을 하면 주급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작은 규모인 가족 단위의 빈티지 시즌 쪽으로 구하시면 기본 시급이 35불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와이너리의 포지션과 간략한 업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러셔는 와인용 포도를 오거라는 나사형 기계에 넣은 후에 프레스팀의 신호에 따라 포도를 전달하는 일을 맡고요. 다음으로 프레스팀은 이 전달받은 포도를 포도즙을 짜내는 그 프레스 탱크에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또 그 포도즙을 클래리피케이션이라는 정화팀에서 세밀하게 짜여진 여과기에 통과를 시킨 후 깨끗한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론 터핑팀이 중앙 파이프를 사용해서 각 파트가 필요한 포도즙이나 와인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건 그레인, 일이 가장 쉬운 건 와이너리, 가장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곳은 코튼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건에 맞는 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워홀 3대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영어입니다. 거의 오지잡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 영어 실력의 성장을 위해서 쉽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가 실제로도 써먹었던 영어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컨텐츠 많이 보기입니다. 팝송을 듣거나 외국의 코믹한 릴스나 유튜브로 보면서 이동을 한다든지 집에 돌아와서는 영어권 국가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취미를 가진다는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시켜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하이틴 영화인 퀸커로 살아남는 법을 매우 좋아해서 유튜브로 명장면을 계속 돌려본다든지 대사를 한 번씩 따라하면서 발음도 비슷하게 따라해보았습니다. 재미도 있고 자연스럽게 쉐도잉 공부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 구성하기인데요. 먼저 내가 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문장을 캐치해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전달하면 한 번에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수거나 관용 표현을 찾으면서 한번 사용해보고 계속 반복해서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듭니다. 다음은 어학원이나 전화 영어하기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수거와 관용 표현들을 여기서 활용하면서 익히는 단계입니다. 어학원은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영어 표현을 들으면서 귀가 또 트일 수 있고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실력이 늘게 됩니다. 전화 영어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틀리거나 실수하더라도 바로 1대1로 고쳐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어 구사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3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영어를 많이 말해보고 듣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워홀러 분들에게 드리는 현실적인 팁과 조언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살아남기 첫 번째는 경찰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저희가 잘못을 일으키거나 오해를 사는 행동을 했을 때 경찰이 다가올 수 있는데요. 경찰을 대치했을 땐 당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태도는 정말 정중하고 차분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아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을 지적받으면 바로 사과의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무조건 전해야 합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살아남기 팁 2번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방지법입니다. 아마도 호주 워홀 중에 미래의 워홀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인종차별이나 소통의 오류로 인한 일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을 구할 때 갑작스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자리를 구할 땐 꼭 보험처럼 2개에서 3가지의 일을 구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호주 워홀에서의 일자리는 첫 출근을 하기 전까지 아직 합격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장일 같은 경우에도 기상 악화로 급하게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아무 이유 없이 합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호주에서 살아남기 팁 3번째는 직장 내 경쟁 문화인데요. 언제나 늘 대체될 수 있는 직종에는 늘 경쟁이 도사리는 법입니다. 저는 그 경쟁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호주에도 경쟁이 꽤 있더라고요. 슈퍼바이저나 매니저 앞에선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선 또 농땡이를 피우는 친구가 있고 그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친구 중에서 앞에서만 잘 보이는 친구가 좀 더 시프트를 잘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홀러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3년의 워홀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법인데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번아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매일매일이 경쟁이고 영어 공부는 물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3개월은 일하고 한 달은 무조건 좋은 곳에서 휴가를 가지는 그런 장기 휴가 기간을 가지기입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늘 사는 지역 주변에 많이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항상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왔고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쉬는 날마다 계속 개인이 세웠던 목표를 리마인드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워홀러분들의 성공적인 워홀을 위한 조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성공적인 워홀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워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늘 여러분의 워홀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홀 프렌즈 최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